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잘 계셨죠? 오늘 벌써 이제 신문 오늘 1일이라서 발송을 했고,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네,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 오늘은 좀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해서 앉았어요. 얼마 전에 길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벌써 중3이 됐더라고요. 근데 중3이 돼서 저한테, 근데 길에서 저기서 보는데, 선생님하고 뛰어와서, 저 어느 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남자 녀석인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 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드릴게요. 지역에 잘 보면 학교가 한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특목고는 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사실 특목고랑 일반고는 여러분 아이가, 잠깐 이제 생략하려고 했는데 잠깐 말을 드리면, 여러분 아이가 정말로 굉장히, 그냥 한 학년 정도 위에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1등급이 그냥 손쉽게 나오고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특목고를 생각하시고 거기서 4등급 정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 근데 사실은 딱 가보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끝나고 리턴해서 돌아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리턴해서 돌아왔을 때 솔직히 이렇게 성적이 바로 또 잘 나오거나 전학온 학교에, 일반고에 전학온 학교에서 되게 또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1학년을 잘 선택하지 못하면 1학년을 한 학기 이 학교에서 다니고 한 학기는 저 학교에서 다니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로 잘하거나 아이가 정말 아주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왔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그냥 대부분 일반고를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경험을 그냥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저는 사실 다른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걸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 저는 경험한 학부모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찐 현실 얘기? 네,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분들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를 직접 아이를 안 보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보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추가로 참고하는 의미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에 되게 잘하는 학교, 어려운 학교, 내신 어려운 학교가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학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 학교는 애들은 공부 되게 못해하는 그런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 보면 3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 아이를 봐야 돼요. 내 아이가 그냥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학교를 보내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의 성격을 보셔야 된다고. 아이가 약간 이제 남들의 어떤 그런 시선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이가 그냥 멘탈이 강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정도. 특목고만 멘탈이 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고도 그 안에서 경쟁은 정말로, 항상 잘하는 20명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가나 잘하는 20명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 잘하는 20명은 있어요. 아무리 못하는 학교여도 어디 가서 하는 경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멘탈을 이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그렇게 그냥 막 심각해지지 않고 훌훌 털고, 그리고 아이가 약간 활동하고 이런 것들, 학종이나 이런 활동들에 좀 적합한 아이다. 그러면 약간 공부를 많이 시키면서 시험도 어렵게 나오면서 시험도 모의고사 유형으로, 그러니까 정시 대비까지,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정시 대비까지 되는 그런 유형의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 학교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아이가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하나야, 중간 정도는 약간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막 어렵다, 내신이 겁나 어려워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약간은 좀 메리트가 있는 과중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그런 특성화를 끼고 있는 학교에서 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내 아이랑 그게 잘 맞아. 만약에 이 학교가 과중인데 소프트웨어 특별활동이 많은 과중이에요. 또는 어떤 학교는 생명과학 쪽이 많은 그런 과중이에요. 이게 다 학교마다 똑같은
과중도 미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시 설명회 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 아이는 그나마 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 학종으로 생기부에 실릴 수 있는 활동이 많은 학교. 그걸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아이가 공부를 막 얼등히 잘하거나 또는 멘탈이 막 엄청 강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아이가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비빌 수 있는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야 고급스럽게 표현은 못하겠고 내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해볼 만한데 라는 마음을 갖고 일단 입학하는 거랑 이 학교는 무조건 어렵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을 갖고 입학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근데 그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는 그렇게 가서 내신 공부할 때 정시 공부도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시와 정시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가면 좋고, 그런 아이는. 근데 내 아이는 그렇게까지는 멘탈이 강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성실해서 학교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내 아이가 좀 자신감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 정도에 되는 그런 학교를 보내되, 과학중점 학교다 그러면 과학중점 학교 중에서 어떤 것을 밀고 있는지를 보시고 골라주셔야 되는 거야. 그 학교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밀고 있으면 정말로 그 학교의 모든 활동, 과중 활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생각해서 가시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분은 되게 공부 못하는 학교인데 네가 거기 가서 1등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고, 내 아이는 만약에 이런 거죠. 이과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보니까 밀어주는 게 보니까 문과 쪽이야. 국제 통상이나 이런 걸 미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문학 계열을 미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내 아이의 진로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는 그거와 관련된 건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외 다른 것과 관련된 활동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설명회 가셔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맨 마지막에 입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을 보냈고 연구대를 몇 명을 보냈고 어디를 몇 명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만약에 안 돼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 나눠주는 설명서에 종이 리플릿지에 보면 여기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학교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했을 때 수시 원서가 입사정관들한테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면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생기부를 써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정도가, 이런 활동 정도가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학교를 너무 쉽게 내가 이 학교 가서 1등 할 거야,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진로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는 정말로 1등을 하지 않으면 원서를 쓰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만약에 내가 1등을 못해 자꾸, 그럼 아이가 거기서도 정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렸고 내신도 어렵고 시험도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고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이런 학교는 정말 멘탈이 강하고 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시까지 꼭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중3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신 준비를 최선을, 물론 당연히 내신이 우선이고 내신 준비를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내신 준비를 하다가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높이 있는데 뭔가 잠깐 한 과목이 떨어져서 못했을 때에는 정시 대비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비가 가능한 학교, 그 다음에 하나는 중간적인 그런 학교로서 어떤 내 아이가 조금 약간 만만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동네 근처에 있고, 동네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좀 만만하게 보면서 약간 거기서 입결도 서울대도 적어도 1명 정도는 보냈고, 막 많이는 못 보냈어도, 그 다음에 이런 스카이나 이런 학교들 보낸 흔적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만약에 과중인데 내 아이랑 되게 잘 맞아.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저는 보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학교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리 있잖아요. 거리. 집 가까운데. 우리가 왜 흔히 집 가까운 데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한테, 저는 큰아이는 되게 멀었고, 네. 그리고 매일 제가 새벽마다 라이드를 했었고, 왜냐면 거기 버스를 타고 가면 2배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라이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정말 그냥 15분 정도 버스 타면 되는, 예. 어차피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는 많이 드무니까 가까운 편이었죠. 근데 이 집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 가까운데 학교가 있고, 학교, 집, 학원,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이 가까운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예. 만약에 집하고 학교가 되게 멀어요. 학원도 그러면 멀 수밖에 없죠. 집에까지. 왜냐면 학교 근처에 학원을 다니니까.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같이 돼버리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정말 안 그래도 고3 되면 체력이 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앉아있는 자체도 힘든데, 진짜 차를 오래 타고 다니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엄마가 매일매일 갈 수 있느냐,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여차하면 아이가 혼자 그냥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집 가까운 그 곳도 반드시 저는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엄마가 겪어봐야 돼요. 3년, 6년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정말 믿으셔도 돼요. 네. 아니면 이사를 가던가, 진짜 곧 중3 때.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 그거 우리가 쉽게 막 이사 가고 막 집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제 정리를 하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일반고 중에서도 정시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 내신이 어렵고 어렵다고 소문난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다.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약간 비빌만 하고 그렇지만 뭐 가중이나 이런 메리트들이 있고 내 아이랑 잘 맞는 학교가 있다. 그리고 시험도 어느 정도는 뭐 정시 준비까지는 안 되지만 내신 준비 위주로 하다 보면 내 아이가 역량이 좀 안 되면 당연히 저는 두 번째 학교를 권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되게 공부 못하는 학교가 있어요. 내가 가서 꼭 1등 해야 되는 학교. 네. 그거는, 그런 학교에는 인원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전체 인원수 반드시 따져보고 몇 명인지 따져보고 가셔야 돼요. 정말 200명 중에서 1등 하는 거하고 250명 중에서 1등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150명인데도 있고요. 100명인데도 있어요. 신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꼭 결정할 때 따져봐야 될 게 인원수예요, 인원수. 이 학교에 몇 명 정도가 오나,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인원수가 만약에 적으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신 따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우리가 200명이 있는 학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중에 4%면 4명이잖아요. 200명이 되면 8명이 되는 거예요. 4등 하는 거하고 8등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2등급. 네, 2등급까지 생각을 하면, 1, 2등급 범위를 생각을 하면 11%까지 생각을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반드시 마지막에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학교를 한 2군데 정도 뽑아놨어요. 그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2군데 중에 어딜 가야 되지? 이렇게 결정할 때 마지막에 보는 게 인원수. 네, 꼭 그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인원수를 결정을 하고 이거는 정말로 엄마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원수가 없어?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 하면서 다 찢어져요. 그래서 인원이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내신을 많이 따야 되는 데가 언제예요? 고1. 완전히. 왜? 고2, 고3은 정말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서는 올라가는 자체가 정말 힘들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원이 다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1 때 정말로 전부 공통 과목이 있을 때 올인해서 정말 고2, 고3 조금씩 떨어질 그거 계산해서 고1 때 겁나 많이, 물론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 되면 더 좋고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애는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 정도. 마지막 학교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모험인 것 같고. 어딜 가나 아무리 못하는 학교도 거기 가서 1등 못하면 정말 집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런 그 20명 정도는 있다라는 그걸 파악을 하고 항상 아이와 네가 할 수 있는 학교를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가 버틸 수 있고 네가 해낼 수 있는 학교를 한번 선택해보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다? 인원수.
네, 인원수를 가지고 꼭. 그러니까 엄마들이 말하는 그 엄마들이 겪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랑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뭐 많은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집 가까운 것도 중요하고 인원수도 저는 중요하고 내 아이가 비빌만 한지 그 세 가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또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영상 별로 안 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자주는 못 올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정말 가끔 그냥 엄마의 마인드로 여러분들에게 생각날 때마다 되도록이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니카 신문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겨울방학 같은 거 대비하시느라고 아마 벌써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1월 접수는 지금 다 마감이 돼서 끝났고요. 12월 접수는 11월 20일 날 하고 겨울방학 때 신문을 하면서 아이들과 한번 루틴도 잡아보고 아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나 시사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한번 키워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